주식시장에는 주식 초심자분들부터 나만의 매매 기준이 확립되신 분들까지도 이렇게 모두 사랑하는 유형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흔히 매집주라고 말하는 종목들인데요. 이게 참 거래량 없이 흔들흔들하면서 기어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아니 이거 지구에 있는 돈이 다 여기로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자비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날아가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표현하는 방식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야말로 뽕맛이 끝내줍니다. 그죠? 이게 발상 구간에 들어가면 워낙 시원시원하게 날아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근데 이런 녀석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찾았다가도 매집 구간에서는 워낙 재미가 없이 거래량도 없이 이렇게 옆으로 슬렁슬렁 기어가다시피 하다 보니까 내 판단이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 마음이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참 버텨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몇 차례 다뤘었던 매집 종목에 동참해서 매집하는 방식 말고요, 시원하게 터지기 시작하는 그런 발상 구간에 접어든 종목을 대응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끈한 발상 구간에 접어든 오늘의 주인공 바로 보성 파워텍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 스탁입니다. 2020년 10월 19일 특징주 리뷰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장이 너무 안 좋아서 특징주를 며칠 쉬었죠. 네, 며칠 쉬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래도 장이 좀 나쁘지 않았었는데 옷장 들어서 코스닥이 좀 급락을 했어요. 그 코스피도 좀 빠지긴 했는데 코스닥이 좀 유독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매매가 참 어려운 장세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전장 미리 보기에도 제가 이제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장이 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낙관할 것도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비관할 것도 없이 시장에 순응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좀 단타 종목들 우리가 많이 다룰 수밖에 없어요. 지수가 좀 애매하니까 우량주들을 우리가 공격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좀 여건이 안 좋죠.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단타 종목들 많이 들여다보고 계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조금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산에 접어든 거래량이 터지면서 날아가는 이런 종목들 다룰 때 우리가 어떤 부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보성 파워텍 오늘 함께 들여다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장 미리 보기에서 언급드렸죠. 원전 이슈가 지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 종목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에 뽑아둔 리스트죠. 여기서 보성 파워텍, 오로비텍 다들 이제 재밌는 타점이 좀 나와서 좀 재밌게 매매를 했는데, 오늘 수달 패밀리 분들이랑 같이 해서 오늘 좀 재밌게 수익 맛있게 받아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또 소개시켜 드리게 됐고요.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이길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성 파워텍은 원래 이제 원전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종목입니다. 이제 사업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여기 이제 발전소나 변전소, 철골 뭐 들어가는 이제 자재 개발 및 제작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자세하게 볼 필요 없이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이제 발전소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데 원전에 들어가는 설비도 납품을 하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로 주력으로 많이 엮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좀 터지면 재밌는 파동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뭐 예를 들어서 좀 대규모의 원전 공사 수주 이슈가 터진다면 덩달아서 날아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종목이 바로 보성 파워텍입니다. 사실 이 친구를 지켜본 지가 워낙에 오래됐어요. 이 친구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테지만 저는 이 친구를 거의 스토킹 하다시피 쳐다본 게 9월 초부터니까 벌써 한 달이 넘었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친구를 스토킹한 지가 한 달이 넘은 상황이고, 이 기간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재미없는 기간입니다. 정말 재미없는 기간. 이때는 사실 1차 파동이 나온 거예요. 거래량에 터트리면서 이런 패턴을 만들어 주고 나서 그 뒤에 뻗지 않고 다시 눌러서 박스를 만들었었는데, 그럼 이제 박스가 완성이 되면 발산이 나오고 앞에 만들어놨던 기준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보통 동반이 되죠. 그래서 오늘 딱 나와 있는 지금 보고 계신 일봉이 딱 거기에 부합하는 패턴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하나 참고해야 될 거는 일단은 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네,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차라리 이제 우리가 일봉상으로 보면 이런 매집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량 없이 기어가는 구간 있잖아요. 이런 구간들은 우리 주식 초심자분들도 사실 좀 다룰 수가 있는 구간이
구간인데 지금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워낙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주식 초심자분들이 다루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매매를 고려한다라고 하신다면 주식 초심자분들께서는 최소한 내가 내가 뭐 바로바로 대응은 못하더라도 자동 매매 기능으로 활용을 해서 자동으로 대응은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도만 최소한 요건으로 다룰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지금 발상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터집니다. 그래서 장중 등락폭을 이렇게 보게 되시면 무자비해요. 지금 오늘도 등락이 굉장하죠. 네. 여기서 이제 쭉 뻗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구간에서도 또 이만큼 빼는데 이게 봉이 작아 보이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3%가 훌쩍 넘어요. 요 밑에까지 빠졌으면 5%가 순식간에 손실입니다. 여기서 잡았으면. 그래서 이만큼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는 굉장히 급등락하는 종목이고 거래량이 터져서 RB 요동이 굉장히 심하니까 자동 매매 기능을 쓰실 줄 모르는 분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스탑로스 기능이나 아니면 이제 트레일링 매매 이런 거 기능 쓰실 줄 모르는 분들은 이런 거 다루시면 안 됩니다. 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가 붙으면서 날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매집 구간을 지나서 발산 구간에 접어들었고 이제 본격적인 발산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어줘요. 그래서 오늘 시점에 와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게 됐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비슷한 패턴으로 해서 아직 발산이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는 리뷰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VTGMP도 있고요. 마이크로 프렌드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은 좀 천천히 내가 이렇게 주체 세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걸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성적인 무언가가 아니에요. 이 보성 파워텍이면 보성 파워텍 혹은 뭐 마이크로 프렌드 이런 종목들에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제 자금을 집어넣어서 이 회사의 주가에 움직이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존재들을 우리는 통칭해서 그냥 세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주가를 조작한다던가 그런 음성적인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세력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발산이 시작되는 포인트에서 우리가 조금 판단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친구가 언제 발산할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력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언제 발산할지는 세력만 알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죠. 그래서 언제 발산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간을 굉장히 넉넉하게 잡고 스윙을 해야 되는 종목들로 분류가 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발산 구간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구간이 왔을 때는 이 친구가 지금 재료를 엮어서 날리는지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이제 밀어넣는 구간에서 강하게 밀어올리는 봉만큼이나 매도 봉이 터지게 됐을 때는 사실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다행히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패턴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은데 자, 일단은 구간으로 봤을 때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만들어놨던 상황에서 거래량을 조금씩 특이점을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오늘 오전에 뉴스와 함께 제일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거였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 수달 패밀리들은 여기 2095원에 잡아서 여기 2240원까지 해서 한번 맛있게 발라먹고 이 뒤에는 못 먹었어요. 이 뒤에는 이제 거래량이 워낙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구간까지만 발라먹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 구간 이후에 낮추고 다시금 튀어오를까 아닐까 판단하는 구간이 사실 매매하기가 조금 더 쉬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기대하는 패턴 같은 경우에는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 친구가 한 요 정도 오늘 종가 기준에서 이제 2280원 정도 되는 이 구간 내로 갭상승을 시킨 다음에 바로 밀어올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아요. 거래량은 3분 봉상 한 1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올려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포인트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가 일봉을 더 멀리까지 열어볼 필요는 없고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만 짚어보고 내일 대응 어떻게 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친구가 오늘 52주 최고가를 쓰긴 썼어요. 52주 최고가를 다시 쓰긴 썼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52주 최고가가 두 틱 차이로 터졌어요. 그래서 아직 제대로 발산이 됐다라고 보기엔 참 애매하죠. 앞에 만들어놨던 여기 요 구간은 1년이 넘어서 52주에 포함이 안 되고요. 요 구간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요 구간 내에서는 여기가 제일 그 구간에는 높은 구간이었어요. 근데 오늘 요 구간보다 두 틱 더 높이 올라가서 오늘 52주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많이 터져서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는데 자, 일단은 여기가 매물대가 굉장히 두꺼운 구간이고 오래 물려있던 이제 시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오래 물려있던 그런
분들이 이제 탈출하는 그런 봉이죠. 그래서 한 번에 뚫지는 못했고 좀 밀렸습니다. 좀 밀렸는데, 자, 이 다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친구가 이번에 발산을 할 거면요, 이번에 발산을 만약에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라면 절대로 여기까지는 다시 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러프하게 봤을 때는 2,000원 구간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2,000원에서 1,900원 구간 여기까지 밀리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음 발산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그냥 다 기다린다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밀린다, 아니면 오늘 종가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10%가 넘는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발산하는 종목을 공략하는데, 이번에 발산 구간이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내가 공략을 한다면 손절가는 이 사이에서 잡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내가 손절을 먼저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밀릴 경우에는 1차적으로 손절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친구를 추종하면서 보고 있다가 다시금 이제 매집 구간의 중단이나 하단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잡아서 재도약을 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일단 발산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이면 이 친구가 발산 구간 내에서 손절선을 잡고 대응을 해야지, 박스 하단까지 기다렸을 때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보고 대응하면 될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장중의 흐름에 그런 특이점들이 좀 나옵니다. 일단은 원래 눌림목이 왔을 때 우리가 잡으려고 우리 수달 패밀리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언급을 드렸던 게 이 2150원 구간이었어요. 여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식으로 잡았냐면, 앞에 특이점을 만든 거래량들 앞에 여기 보이시죠? 요게 이 발산이 나오기 전에 만들었던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이 발산이 나오기 전에 만들었던 거래량은 이 친구들이 가장 특이점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기준이 되어주는 가격이 바로 2150원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타점을 보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내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손절선으로 반드시 봐야 되는 구간은 바로 2100원입니다. 오늘 눌림목상에서 상승구간 내 눌림목에서 2150원을 한번 헤쳐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좀 미국장이 지수가 안 좋았다라던가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더해져서 조금 밑에서 출발을 했을 때는 2150원은 좀 쉽게 깨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지지선으로 앞에 이제 추세가 죽는다라고 돌아설 수 있는 2100원까지는 우리가 손절선으로 열어서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이게 거리가 좀 멉니다. 이게 그래도 한 6%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렇게 손절선까지 거리가 좀 멀 때는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라는 거. 그래서 내 평단을 최대한 끌어내려서 이 친구가 손절선을 이탈하더라도 약 3% 정도의 손절이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내일 매수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은 보합 근처에서 우리가 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수를 좀 보고 대응하는 게 좋긴 해요. 지수가 그래도 좀 평이한 수준은 돼야 됩니다. 네, 출발이 평이한 수준은 돼야 돼요. 지수가 코스닥이 마이너스 2%가 빠진 상황인데 나는 매뉴얼대로 무조건 매수한다, 이렇게 계획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수 상황에서 너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0.3에서 마이너스 0.3 사이 정도다, 지수가. 그런 경우로 출발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구나 라고 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1차 매수를 한다는 게 성립이 되지만, 그 이외에 좀 특이점이 강하게 하락인 추세가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은 관망을 하는 게 좋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아무튼 각설하고요. 내일 만약에 평이한 장이다, 지수가 평이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종목만 고려를 하면 된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 친구 1차 매수는 오늘 종가 근처에서 1차 매수 하시는 거고요. 2차 매수는 2150원 근처에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열어서 하셔야 돼요. 이 친구는 등락이 워낙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그럼 우리가 평단을 잡히는 거는 아마 2200원보다 조금 밑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2195원 정도다, 아니면 2190원 정도다 우리가 러프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친구로부터 우리가 손절선이라고 할 수 있는 2100원을 이탈하는 구간은 약 4% 정도. 그래도 아까 처음 우리가 바로 매수하는 거에 비해서는 약 2% 정도 더 줄여서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수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일반적인 상황에서 잡는다라고 하면 2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는 거고요. 1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기준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고, 2차 매수 같은 경우는 2150원에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평단을 2190원 정도로 만들어서 2100원을 손절가로 대응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기 손절선을 이탈했다고 해서 모든 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지금 자금이 구간에서 들어온 게 아직 해소하기에는 거래량이 매수 방향으로 너무 크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다 해소되고 이대로 추세를 꺾어 내린다라고 하면 이 보성 파워텍의 주가를 만지고 있는 세력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탐탁치 않은 상황이 되겠죠.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우리는 일단은 보고 있는 건데 2100원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한동안 완전 부셨다가 다시금 구간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2100원을 이탈하면 일단은 손절한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응을 하시고요. 자, 근데 내일은 만약에 장이 좋다 혹은 장은 평이한데 이 친구가 갭 출발을 해버렸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사실 이런 패턴의 지금 상승 구간 내에서는 그게 가장 좋긴 합니다. 일단 갭 상승을 어느 정도 해서 첫 3분봉에서 바로 밀어 올리는 패턴이 이 친구가 밀어 올리기가 더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게 더 좋은, 그래서 베스트 시나리오로 생각을 했을 때 내일 시초가가 뭐 예를 들어서 2,300원까지 넘겨서 잡혀버리면 요거는 조금 애매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3분할 매수로 해서 대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갭이 떠서 갭이 2% 이상 떠서 출발을 했다, 한 이 구간 정도겠죠. 그래서 이 구간 정도에서 내일 출발이 됐다라고 하시면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로 3분할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매수를 하느냐, 1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초가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래입니다. 원래 우리가 평단을 만들려고 했던 구간까지 좀 더 기다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 1차 매수 여기서 하시는 거고, 그 다음 매수는 2,200원 근처에서 하시는 거고요. 최종 매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15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은 2,100원으로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평단이 러프하게 이 친구는 한 2,200원 조금 위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한 요 정도에서 내가 매수가 평단이 잡혔다라고 하면 손절 기준은 약 5% 정도, 갭이 2% 이상 뜬 거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다를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일 장에 이 친구가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든 우리가 매수를 어떻게 대응할지 이렇게 잡아드렸는데요. 일단은 등락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에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만 다루기를 다시금 거듭 안내를 드립니다. 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살펴본 내용 정리를 하고 딱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랜 구간 동안 매집을 이어한 포인트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 안 드렸었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출발 진호가 많이 오는 종목입니다. 다만 이 기간은 이게 바로 날릴지 아닐지는 이 보성 파워텍을 만지고 있는 세력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포인트다 보니까 우리는 일단 이번 구간의 기준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발산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거래량이 터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거래량을 연달아서 동반해서 주봉을 세워간다면 월봉으로 봤을 땐 굉장히 큰 봉이 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달 좀 기대를 하면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봉상으로 돌아와서 봤을 때 내일 패턴에서 절대 깨서 안 되는 그런 구간은 2,100원 구간입니다. 2,100원 구간을 깨게 되면 다시 한번 쭉 빠져서 박스권 최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1,900원, 2,000원까지 다시금 한번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가격을 이탈한다 그러면 일단 자르고 다시 대응을 시작을 한다는 거, 관망을 하다 대응을 한다는 거, 그런 거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손절선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드렸습니다. 급등주 매매하기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린 건데 이걸 이탈했을 때는 다시 관망을 했다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꼭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내일 장이 지수가 그래도 평이하다, 어느 정도 너무 급락세는 아니다, 뭐 마이너스 0.3에서 플러스 0.3 사이 정도의 평범한 지수로 내일 출발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의 매수 타점은 오늘 종가 근처에서 1차 매수를 하는 거고요. 2차 매수는 2,150원 근처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평단이 2,190원 정도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손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약 마이너스 한 3.8에서 4%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 내일 오전에 조금 더 갭을 떠주고 바로 첫 봉에서 밀어 올리는 패턴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출발을 할 때는 첫 봉에서 우리가 갭이 뜨는 정도가 한 2% 정도 미만이다, 2% 정도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1차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매수는 2,200원 근처에서 하시고, 그 다음 매수는 마찬가지로 2,150원에서 3분할 매수로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평단이 2,200원 좀 더 위로 잡히기 때문에 손절 규모 같은 경우에는 약 5% 정도 잡히게 되지만 이렇게 대응했을 때 그나마 손실을 최소화해서 우리가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보성 파워텍에서 쭉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뭐 계속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거래량 굉장히 터지고 구간이 등락이 굉장히 심하고 계속 말씀드리죠. 매집 구간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느리게 움직이고 발산이 한 번만 와도 워낙 파동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먹을 공간이 많아도 굉장히 좀 쉽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발산이 시작된 종목은 중간에서 발라 먹으려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 초심자분들이나 단타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절대로 조심하시라고 마지막으로 거듭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보성파워텍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